안녕하세요. 2023년 찾아가는 미추홀북 독서토론의 청소년 분야의 진행을 맡게 된 독서토론 전문 강사 오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의 미추홀북 중에서 청소년 분야의 선정도서로 지정된 책은요, 바로 이 우리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지가 굉장히 싱그럽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지어내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도 그렇게 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잔잔하게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토론의 매뉴얼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책은요, 20회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이 사계절 문학상은요, 지금까지 20번의 시상식을 거쳐왔는데요. 선정된 작품은 총 14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번은 수상작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계절 문학상의 수상작에 걸맞는 선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상작을 뽑지 않기도 한다는데요. 그런 만큼 이 사계절 문학상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책들을 고르고 골라서 좋은 책을 선정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문학상이기도 하고요. 이 청소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청소년 문학을 쓰는 작가들에게 창작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2002년에 제정된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원의 전체적인 키워드는요, 바로 덕질. 네, 맞습니다. 연예인 덕질과 그리고 온라인 친구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한 사람을 움직이고 또 그런 마음들이 같이 공유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온라인 세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그 연예인 덕질을 매개로 해서 우리 주인공인 정원이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단순히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추앙하고 예, 같이 사모하고 뭐 이런 모습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꽤 괜찮은 어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조금씩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 정원이가 새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좋아하고 아끼는 대상이 생기면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삶으로도 옮겨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지연 작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늘 글을 써왔다. 새로운 세계를 짓고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즐겁고 충만하다고 느낀다. 문학 공모에서 9번 떨어지고 10번째 응모한 작품이 바로 이 우리의 정원 사계절 문학상의 당선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전반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의 줄거리를 제가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이라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우리 정원이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도 쉽게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반감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만큼 지지하고 응원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꼭꼭 그 좋아하는 마음을 숨겨놓고 있는데요. 오로지 SNS 상에서 만난 친구, 달이라는 친구와는 그 마음을 마음껏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달이는요, 그 A7의 굿즈를 이렇게 택배로 정원이에게 보내줄 만큼 정말 열혈 응원 자입니다. 정원이의 마음도 응원해주고 달이 또한 역시 A7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렇게 서로 그 온라인 상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껏 표현해내는 그런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SNS에서 사라지게 되죠. 연락을 갑자기 끊은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온라인 친구를 갑자기 잃게 되면서 정원이가 점점 이 오프라인 세계, 현실 세계에서
그 A7을 좋아하는 덕질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바로 이 표지에 나오는 지은이, 그리고 나현이, 열애입니다. 작가님의 피셜이긴 하는데요. 가장 왼쪽에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노트 같은 거를 보고 있는 친구가 바로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안경을 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있는 친구가 바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똑소리 나는 지은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창밖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친구는 A7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팬픽을 써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나현이라는 친구고요. 마지막에 핸드폰, 제가 볼 때는 핸드폰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보면서 창밖을 향해 있는 뒤로 머리를 묶은 친구는 열애라는 친구입니다. 이 정원이는 새 친구들과 함께 쿠쿠 책방이라는 곳에서 독서회 모임을 하게 되고요. A7뿐만이 아니라 책에서도, 그리고 일상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서로 좋아하는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찾아내게 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각자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성숙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이제 책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을 가지고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세 가지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내가 느끼는 기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공감하기에 첫걸음을 떼는 활동입니다. 올해의 미추홀브 키워드는요, 바로 소통과 관계 회복인데요. 소통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먼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첫걸음은 바로 진실된 마음과 또 나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인식하고 또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나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공감하는 연습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한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서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갈 텐데요. 주인공 정원이를 비롯해서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책 초반에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달이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죠. 그 바로 SNS에서 정원이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달인데요. 이 달이는 의외로 내가 너의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정원이 주변 인물 중에 마치 다리가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저도 들고요. 또 주인공이 정원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세 친구를 포함해서 뭐 책방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정원이 언니의 친구인 소민 언니라든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누가 다리인지를 한번 추리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통한 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반감을 살 수도 있는데요. 그 지지를 받을 때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또 각자 다른 취향을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또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연습하려고 합니다. 정원이는 아이돌 덕후이지만요. 그 덕질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행여나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 정원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반적으로 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나를 숨기고 피상적인 그런 나로서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와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은 같지만 서로 다른 모양일 수도 있고 또 각자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 세 번째 활동은 심화 활동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마음 열기의 제목은요. 내가 요즘 말이지 라는 제목으로 해볼 거고요. 내가 요즘 말이지, 내가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 말이지,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책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는 다리는 누구? 네, 다리가 누구일 것 같은지 추리해보는 활동을 해본다고 했죠. 세 번째 심화 활동은 이 책에 나오는 쿠쿠 책방에서 쿠쿠를 빼고 우리 각자 친구들이 책방의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 네, 그리고 그 서로 이렇게 모둠이 만들어져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책방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하실 거는요, 크게 많이 없습니다. 네. 본 활동은 활동 2, 활동 3, 활동 4인데요. 오타가 조금 있네요. 예, 이 활동 4는요, 내 뒤에 나 있다라는 활동인데, 요거는 뒤에 시간이 남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뭐 45분, 45분 또는 50분, 50분 이렇게 수업을 해서 꽉 차게 된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 한 명당 A4 한 장, 그리고 포스트잇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그 팀 활동으로 할 때는 포스트잇에 써서 같이 전체적으로 붙여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쓴 것은 자기 활동지, 그러니까 저희 매뉴얼북에 이렇게 각자 활동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에 붙여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네임펜이나 또는 사인펜, 유성 매직 같은 이제 굵고 색깔이 진한 펜들이 준비가 되면 가시적으로도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모둠의 개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개 모둠에 한 6명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모둠당 4절지 2장 정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수업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음 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음 열기는 20분 정도의 활동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목은 내가 요즘 말이지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제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보면 그냥 뭐 좋았다, 나빴다, 뭐 괜찮았다 이렇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그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조금 어려울 때는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좀 자기한테 중요했던 일, 아니면 인상 깊었던 일,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봐 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분도 괜찮고요. 뭐 화가 났다, 때리고 싶었다, 뭐 분노가 차올랐다, 원망스러웠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괜찮다고 충분히 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굉장히 좋은 것들만,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것들만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얼마든지 오픈해도 괜찮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어,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분에 내가 느끼는 기분을 정확한 이름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왜 그렇게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활동지에 써서 될 수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또 전체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발표하면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모둠 안에서 그 모둠 안에서 그 모둠 구성원들은 모두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활동지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렇게 감정의 이름과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드디어 강아지를 키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유기견 보호소에 가기로 했는데 어떤 강아지를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돼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빨리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한 친구가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걸까? 그냥 뭐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 설렌다, 기대된다, 신난다 라는 감정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감정 목록표를 좀 준비를 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표현은 그냥 제가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모아서 그냥 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뭐 감동받은 후련한, 놀라운, 그리고 뭐 기대되는 훈훈한, 예, 긍정적인 감정부터 막막한, 서글픈, 어색한, 혐오스러운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이 목록표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거에서만 그냥 찾지 않을까요? 더 다양한 감정, 조금 다른 감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는데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 제 경험상 이 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도 굉장히 적지는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감정 단어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또 각자 다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 활동은 20분, 25분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해서 45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달인은 누구라는 제목을 통해서 등장인물과 내용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활동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포스트잇과 네임펜 혹은 사인펜, 사절지 한 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정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A7에 대해서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SNS에서 만난 친구 다리와의 채팅창 뿐입니다. 다리는 A7의 앨범뿐만 아니라 굿즈, 그리고 멤버들이 좋아하는 과자까지 이렇게 정원이한테 택배를 보내줄 정도로 다정한 친구였는데 우리는 이미 만난 적이 있어. 나는 너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어느 날 채팅창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그 책에 굉장히 뭐랄까, 많은 비중을, 그러니까 분량으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전반부는 일부는 다리와 정원이가 이제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이 다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다리가 과연 누구일지를 뭐 추리를 해볼 건데요. 각자, 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이 인물이 다리일 것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해서 포스트잇에 쓴 다음에 그 모둠에서 친구들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사절지에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그러면 한 6장 정도가 되겠죠. 뭐 인물이 더 많으면 포스트잇의 개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모둠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앞에 나와서 모둠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 공통되는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찾게 되고 그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책 내용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는요, 그 정원이 언니의 친구, 소민 언니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친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덕질인데, 이 언니의 친구에게는 오픈을 하게 되죠, 정원이가. 그러면서 소민 언니가, 나는 영화배우 누구를 좋아하는데, 예, 뭐 이러면서 같이 덕질의 공통점, 그러니까 대상은 다르지만,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연예인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찾게 되고, 이제 그 콘서트에도 같이 가지고 정원이의 덕질을 굉장히 어른스럽게 잘 이해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민 언니가 달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추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활동의 첫 번째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본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본 활동은 땡땡 책방이라는 책의 이름을 학생들이 스스로 지어보게 하는 건데요.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역시 네임펜이나 사인펜이 있고요. 이때는 개인의 활동지가 아니라 그냥 전체 사절지에다가 각자 이렇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글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정원이, 열애, 나현이, 지은이는 모두 A7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는 인기쟁이, 열애는 학교 안에 고양이, 그러니까는 주인이 없는 그런 유기묘들을 밥을 주고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챙기는 그런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현이는 팬픽을 쓰죠.
네, A7을 좋아하는 이제 네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이 친구는 글을 쓰는 것으로서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이제 도서관 사서로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인데요. 뭐 돌고래, 해양 생물의 어떤 그런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어, 서명 운동을 온라인에서 받기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는 그런 똑부러진 성격의 친구인데요. 좋아하는 마음은 같지만 성향, 품성, 그리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대상,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일단 모둠으로 묶어주세요. 뭐 동물도 될 수가 있고 음식, 아이돌, 게임, 과목, 사람, 취미 제가 이렇게 그냥 키워드로만 정해놨는데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큰 카테고리를 좀 정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처럼 그냥 뭐 동물 이렇게 키워드를 주게 되면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물 키우는 것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기 아니면 그다음에 뭐 아이돌 춤 따라하기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뭐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 친구들 모여라,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모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모둠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할 때 또는 그것을 상상을 할 때 뭐 그것들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충분히 그 사절지 안에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뭐 두근거린다, 만족스럽다, 기쁘다 이런 감정까지 끄집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 감정을 끄집어내는 게 앞에서 마음 열기 활동에서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감정 단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떠오르는 것들 자유롭게 쓰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그 감정을 이 수업 시간에 느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라면 그 친구들과 내가 서로 어떤 다른 모양들이 또 있는지 찾아보도록 도와주세요. 뭐 예를 들면 동물들을 좋아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지은이는 벨루가라는 해양 생물을 이제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방류 서명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열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쿠쿠책방 사장님은 유기견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임시로 맡아줬다가 또 좋은 주인에게 이렇게 입양을 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각자 활동이 다른 것, 좋아하는 대상은 같지만 각자 활동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책방의 이름은 바로 배달의 책방입니다. 우리는 먹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먹개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먹는 것을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민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불타는 금요일에 엄마는 치맥, 나는 피콜, 스트레스 싹 날아간다. 예, 뭐 엄마는 한쪽에서 치맥을 드시면서 넷플릭스를 보고 우리 친구들은 뭐 맥주는 마실 수 없으니까 같이 다른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서 금요일에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느낌이 좀 전해지잖아요. 떡볶이는 무조건 5단계. 예, 매운 음식을 굉장히 또 요즘 친구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단계 가장 매운맛, 뭐 입안이 얼얼해지는 불맛으로 먹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아, 맵찔이는 슬프다. 흐흐. 매운 것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죠. 그랬더니 뭐 그럼 너는 순한 맛을 시켜줄게라는 이제 댓글 형식으로 이렇게 달아줘도 되고요. 나는 한식파야. 느끼한 건 별로야. 이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죠. 아니면 뭐 시험 끝나는 날 나랑 마라탕 먹으러 갈 사람, 이 마라탕도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요즘 그 MZ 세대들의 떠오르는 간식이죠. 약과. 네. 약과 나랑 공동 구매할래? 크크크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좋아하는 거, 나도 그거 좋아해. 뭐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반가운 마음도 느껴보고 조금 다른 것들이 찾아졌을 때, 뭐 그것도 괜찮아. 뭐 어때? 좋아할 수 있지.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이번 그 본 활동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 정리는 아까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하셔도 되고 시간이 굳이 이제 본 활동과 마음 열기로 충분히 꽉 찼다. 그러면은 이제 스킵을 하셔도 되는데요. 내 뒤에 나 있다라는 활동입니다.
이제 A4 종이 한 장과 붙일 수 있는 셀로판 테이프, 그다음에 네임펜 또는 사인펜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A4 종이가 좀 중량이 얇아서 그 뒷면에 펜의 색깔이 좀 묻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제 색깔 있는 펜이 아니라 뭐 볼펜이나 샤프도 괜찮은데요. 이제 활동을 들어보시면 왜 네임펜이나 사인펜이 필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친구들, 이제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의 등에 이제 A4 종이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입니다. 예, 등 뒤에 붙여놓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일어서서 돌아가면서 각자 그 종이가 붙어 있는 그 친구의 장점이나 또는 칭찬 메시지를 이렇게 등에 써주는 활동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데요. 이게 일단 이제 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동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등에다가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딱딱한 테이블 위에 놓고 글씨를 쓸 때와 말랑말랑한 등에 친구들의 등에 글씨를 써줄 때 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의 등에 글씨를 써줄 때 쓰는 사람도 마음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요.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느껴지는 마음도 그 호기심, 뭐 기대감, 설레임, 그리고 두근거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써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쓰고 그냥 이렇게 바로 뜯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10분이라고 정해놨는데요. 한 5분 정도 그 A4 종이가 꽉 찰 때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다른 친구들에게 써주고 받고 써주고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기차 모양으로 일렬로 쭉 써서 한 세네 명이 그렇게 일렬로 서서 써주고 또 반대로 돌아서서 써주고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다 쓴 다음에 그 등에 있는 종이를 떼서 이제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온 종이는요. 넌 먹을 때 제일 예뻐. 너는 우리 반 킹카. 체육복 맨날 빌려줘서 고마워. 야, 믿음직한 반장, 니 때문에 내가 학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 친구에 대한 칭찬도 좋고요. 또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서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내가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칭찬이 더 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너는 눈이 예뻐, 너는 키가 커, 뭐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데 그친다든지 아니면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그런 칭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칭찬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그 친구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장점뿐만 아니라 내면의 장점 아니면 그 친구의 어떤 행동, 예, 그다음에 말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기분이 느껴지는지까지 표현을 해줄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줄 수 있고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조금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종이를 다 활동을 끝나고 읽어보면요. 아, 내가 굉장히 주변에 든든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구나,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목을 니 뒤에 나 있다. 니 뒤에 나 있어. 우리 소위 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니 뒤에 나 있어. 그리고 나도 니 뒤에 있을게.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활동까지 모두 마치고 활동을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좀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5권은 모두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읽어보실 수 없다라면 이제 뭐 인터넷에서 짧은 줄거리라든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지만이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훌훌이라는 책인데요. 이 훌훌이라는 책은 거기 지금 책 표면에 보시면 과거를 싹둑 끊어내면 나의 내일은 가뿐할 텐데 라는 글귀가 나오죠. 이제 어릴 때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돼서 들어간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또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입양을 해준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유리라는 친구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유리는 자기가 버려졌다는 그런 생각과 또 상처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어서 좀 이렇게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이 어머니의 친아들이 연우가 이제 다시 또
자신처럼 이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연우와 그리고 유리,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같지만 또 배는 다른 그런 복잡한 남매지간이 되는데요. 이 연우가 이제 사고를 치게 되죠. 말썽도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각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죽이고 싶은 아이인데요. 이꽃님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은요, 소설로 나오자마자 바로 영화화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 그러면 이제 이 줄거리가 얼마나 또 굉장히 극적이고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또 서은이와 주연이라는 이제 굉장히 친한 두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서은이라는 친구가 벽돌의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예, 시작부터 놀랍죠, 그죠? 근데 그 벽돌에는 바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주연이의 지문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주연이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예. 두 여고생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또 그 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두 친구의 관계를 다시 조명해보는 일종의 서스펜스 소설인데요. 그 단순히 그냥 뭐 호러, 추리, 서스펜스에서 그냥 말초적인 자극만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두 친구 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정말 친구였었는지, 진정한 친구였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살아남은 주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어, 선정 도서로는 물론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의 미추홀북의 키워드가 예, 소통과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좀 들고 와봤고요. 세 번째는 가짜 모범생이라는 책입니다. 손현주 작가의 책인데요. 가짜 모범생. 얼마 전에 이것과 비슷한 드라마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부모의 기대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부모의 과잉 기대, 집착 이런 것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3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건희가 석 달 전에 죽었습니다. 아, 네, 여기도 또 이렇게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전교 1등 그리고 영재 코스만 밟아왔던 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에게는요. 성적이 곧 권력이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그 상습적인 구타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엄마가 있는데요. 이 엄마가 그 병원장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갖출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엘리트 엄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엄마로부터 예, 기대가 너무 크고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쌍둥이 형제들이 이렇게 좀 고군분투를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형이 죽게 되는데 무엇을 이제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지와 또 부모들이 얼마나 또 삐뚤어진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를 꼬집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또 부모가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읽어보면서 어, 많이 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대리 만족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부모가 되는 어떤 자기 그런 모습까지도 좀 그려보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또는 나는 이런 부모가 돼야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책은요. 불편한 편의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죠? 작년 겨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밀리언셀러인데요. 그 전직 교사였던 편의점의 주인 여사장님이 이제 파우치를 잃어버리면서요. 그 이제 도꼬라는 노숙자가 이제 이 파우치를 찾아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사장님이 우리 가게에서 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편의점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또 이 도꼬라는 주인공 외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을 둘러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볼 수가 있는 책인데요. 뭐 1권, 2권, 그리고 뭐 벚꽃 에디션, 뭐 큰 글자, 뭐 이렇게 표지를 바꾸어 가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어서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책을 미리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요.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책입니다. 역시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알바를 하기로 결정한 고등학생 원조가 시간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온라인 스토어를 이제 열게 됩니다. 대담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의뢰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세 가지 의뢰가 들어왔는데 훔친 PMP를 제자리에 되돌려놔 주세요. 라는 첫 번째 의뢰와 그다음에 할아버지와 식사를 좀 맛있게 해주세요. 라는 두 번째 의뢰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에 두 번 아이들한테 편지를 좀 배달해 주세요. 라는 이 세 가지 의뢰가 들어오면서 어, 시간의 의미, 그러니까는 뭐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를 열긴 했지만 사실 한 번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또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두 예, 문학상, 뭐 작품상 예, 상을 수상한 작품들이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뭐 이 5권 중에서 한두 권 정도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읽어봤을 거라는 예상이 들지만 또 다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을 두드린 한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이 있는 친구들의 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는 바로 151쪽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관심사나 취미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 같은 중요한 것들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묘했다. 내 안에서 뭔가가 크게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은 것처럼 든든했다.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맴돌았다. 지금 나에겐 그 말이 전혀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다. 몇 년 전의 나였다면, 아니, 당장 몇 달 전의 나였어도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까? 151쪽에 이 조금 긴 구절이긴 한데 이 구절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또는 내 세계가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의 호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저는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뭐 굉장히 친한 친구하고만 이렇게 나누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나의 모든 가치를 공유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는 저는 굉장히 나이가 들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나이가 굉장히 나이 들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러니까 괜찮아 너도 받아들여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들 과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자로서 뭐 이런 책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을 내가 먼저 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를 맺는데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비대면과 익명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뭐 친구들의 얼굴을 한 번도 마스크 안에 얼굴을 실제로 본 적 없이 3년 동안 지내다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을 정도죠. 그죠? 그래서 비대면과 익명이 주는 편안함이 온라인 세계에는 있지만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어, 만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서 우리의 오감과 생각과 영혼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렇게 관계 맺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열리고 좀 더 둥글둥글해지고 좀 더 성장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온라인 세계의 장점도 물론 있고 온라인 친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대면과 대면의 모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려면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 존중받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또 지지받을 때의 그 긍정적인 느낌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그 2023년 미추홀북의 키워드에 맞추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 선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도자분들께서 또 저의 이 매뉴얼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가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그런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